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제 몇 시간 안에 결정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풋볼 인사이더나 공신력이 없는 매체들에서 나온 거고, 공신력이 있는 기자나 매체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향후 며칠 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내부에서도 경질이냐 유임이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상황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경질이 된다면 지금 내부에서 거론되는 감독들은 토마스 프랭크, 브렌트포드 감독과 마르코 실바, 풀럼 감독이 좋은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해고가 될지 아니면 유임을 할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메일 같은 곳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자리가 위태롭다, 아직 경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족 휴가를 떠나서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읽어보면 현재 지금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여론이 있고, 그리고 경질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토트넘은 이미 후임자와 회담까지 가졌다. 그러니까 토마스 프랭크나 마르코 실바 감독들과 어느 정도 얘기까지 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휴가를 가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호주 매체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호주 매체.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즐기기는 싫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에 안주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클럽도 그렇고 우승했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에 대한 생각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발언도 했다. 시즌 3의 발언을 한 것은 내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이야기들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다음 시즌에도 감독을 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이제 보여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노 기자도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감독직을 다음 시즌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로마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독직을 계속 맡을지 맞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심지어는 풋 메르카토, 여기는 공신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풋 메르카토라는 매체에서는 심지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토트넘이 만나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적 타겟에 대한 제안도 공유를 했다. 그런 이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거론이 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기 전에 다른 감독도 이미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공신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레비가 토트넘 라커룸, 그러니까 선수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그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을 현재 결정하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단 내부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우승 전까지는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자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트로피 가뭄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슈퍼컵 진출권까지 확보를 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구단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라커룸 내에서, 선수단 내에서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비가 계속해서 경질했던 다른 감독들과는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이번 시즌 겪고 있는 동안 부상 선수들도 많았고 정말 좋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선수들을 보호하려고 애쓴 모습이 선수들 사이에서 현재 지지를 받는 이유다. 그리고 심지어 우승 트로피까지 따내면서 구단 내부, 그러니까 스쿼드 선수단 내부에서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매우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고가 된다면 토트넘 내부에서 선수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발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골드 기자의 사견이지만, 만약에 토트넘이 지난번 무리뉴 감독처럼 우승 기회를 놓친 이후에 그 기회를 놓친 감독들을 경질한 것에 대해서 수년간 조롱해 왔습니다. 무리뉴 같은 감독이 결승전을 앞두고 경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조롱을 했었는데, 만약에 우승을 한 다음에 경질을 하면 이 언론들도 또한 이제 토트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프랭크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프랭크라던가 마르코 실바 이런 감독들은 유럽 무대에 대한 부담 없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치렀고 리그만 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 감독이, 프랭크 감독이나 실바 감독이 완전히 확실한 대체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유지하는 것도 도박이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이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떠나보내는 것도 또다시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경질이냐 경질이 아니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명히 경질에 대한 명분, 경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요 의견 둘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일단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게 중요했는데 어쨌든 하나 들었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팀이 너무할 정도로 리그에서는 17위, 그리고 이제 11승 5무 22패, 이 22패가 이제 토트넘 창단 역사상 창단 이후 최다패, 38경기를 했을 때 최다패를 기록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하다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평균 승점이 1점 평균 승점 리그에서, 그리고 승률도 29%. 이 승률이 앞선 여러 감독들, 콘테 감독이 경질될 때는 승률이 54%였어요. 누누 산투마저 50%, 무리뉴 감독은 44%. 이렇게 훨씬 더 다른 감독들도 경질이 될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좋은 리그 성적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안 되는 건 이것도 이상하다. 포체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초반에 경질이 됐기 때문에 또 25%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 시즌만 해도 6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산투, 콘테 여러 이제 그 감독들 고려해봤을 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되냐 안 되냐 조만간 결정이 날 텐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나 아니면 마르코 실바 감독, 이런 감독을 선임하면 어떤 축구를 할 것이냐. 일단은 요 감독들이, 얘기가 나오는 감독들의 이름을 보면 이제 그 토트넘이 원하는 유형의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공격적인 감독을 위주로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뉴, 누누 산투, 콘테 이런 감독들이 계속 나왔던 얘기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감독, 역습형 감독이잖아요. 이런 감독만 노리다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데려온 거고, 그 이후부터는 좀 공격적인 감독을 선호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 약간 이제 이 감독도 공격형 감독이에요. 공격형 감독이고 공격을 아주 많이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이 프랭크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3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3백의 형태를 쓰면서 기본적으로는 수비 전형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브랜트포드가 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합니다. 이렇게 5-3-2 정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왼쪽 라인의 요 자리에 이제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3-2 만들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왼쪽 라인에 있는 루이스 포터, 이 선수가 공격수인데 왼쪽 윙백에 뛰고 있거든요. 이제 뭐 헨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왼쪽 윙백이 있지만, 헨리가 부상당하면서 루이스 포터가 왼쪽 측면 윙백처럼 뛰게 된 건데, 이 선수도 공격수예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왼쪽에 있는 윙백이 정말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은베모가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백이 되면서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올라와요. 이 선수가 담스고르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케빈 샤데라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여기에 오른쪽 풀백도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포백처럼 만들지만 결국에는 공격할 때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급작스럽게 늘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앞쪽에서. 특히나 이제 왼쪽에 이 루이스 포터가 뒤에 있다가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빠르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쪽에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려주는 이런 축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랭크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프랭크 감독은 인터뷰에서도 맨시티 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팀을 만나도 우리의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감독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기본적으로 상대가 볼을 소유하면서 올라오게끔 만든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에 키가 큰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는 아이반 토니가 있었고 최근에는 위사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에 온다면 솔랑키 같은 선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동력을 중시하는 축구라는데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플래컨 골키퍼가 보통 골키퍼 자리에 있는데 플래컨 골키퍼가 기다리다가 상대를 뒤로 약간 끌고 왔다가 이렇게 상대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다가 한 번에 위사에게 롱킥을 줍니다. 그 위사가 여기서 싸워주면서 은베모가 주변에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위사가 싸워주는 동안 앞쪽에서 싸우는 동안 뒤에 있는 루이스 포터, 은베모 그리고 뭐 미드필더 라인의 남스고르 혹은 케빈 샤데 이런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세컨볼에 대한 이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가 기본적으로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갑작스럽게 공격 숫자를 늘리면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5명의 수비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왼쪽에는 루이스 포터가 있지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약간 가운데로 다시 들어와서 4명의 수비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실제로 아예르나 중앙 수비수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지수 선수도 임대를 가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공격을 할 때 보면 되게 저돌적인 축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박스 안에 공격 숫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왼쪽에서 은베모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 있죠. 은베모가 그러니까 박스 안에 위사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케빈 샤데가 들어와요. 케빈 샤데에 더해서 왼쪽 윙백인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스 포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특히나 반대편에 선수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공격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은베모가 이번 시즌에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도 굉장히 잘했던 게 이렇게 볼을 잡는 순간 반대편에 뛰어나가는 선수들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은베모가 공격을 풀어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풀백인 카요데까지 올라와서 박스 안에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반대편에서 이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선수 숫자를 활용을 해서 이런 장면도 앞쪽에서 은베모가 이번엔 싸워주고요. 약간 위사가 측면으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롱킥인데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순간 달려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주면서 달려나가는 위사 그리고 이 경합 상황에서 계속 저돌적으로 싸우면서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렌트포드가 아무래도 리그 내에서도 스쿼드가 막 엄청 좋은 편이 아니니까 상대가 올라오면 조금 기동력과 세컨볼 싸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뻥 차놓고 앞쪽에서 싸운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에 대한 그런 빠른 움직임,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다. 이 감독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토트넘이 원하는 감독의 유형, 감독상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세트피스도 잘합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날 다음으로 득점을 가장 세트피스로 많이 한 팀이거든요. 리그에서 5번째로 득점이 많아요. 세트피스로. 그 정도로 이제 세트피스도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번에. 그리고 그랬던 것도 사실은 3백을 쓰는데 한쪽을 센터백을 쓸 때가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센터백도 숫자가 좀 많아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피지컬 싸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다. 그리고 마르코 실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코 실바 감독도 기본적으로는 전방 압박 달려드는 움직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플럼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전방에 히메네스 이번 시즌에 지난 이제 몇 시즌 전에는 미트로비치 이렇게 9번 공격수에 대한 이 활용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감독이 그런 면에선 좀 비슷한 지점이 있죠. 공격적인 이 경기를 풀어갈 때 최전방에 키가 큰 선수 한 명 그런 이제 선수를 되게 원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전방에 미트로비치, 무뇨스, 히메네스 이런 9번 공격수를 되게 잘 사용합니다. 마르코 실바가. 그리고 마르코 실바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두는 페레이라도 이 페레이라가 이제 맨유에 있을 때도 많이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불렸었잖아요. 이 선수가. 그래서 많이 뛰는 선수
기동력이 좋은 선수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요. 왼쪽에 있는 이워비 마찬가지고 윌리안도 이제 잘 썼었죠. 윌리안도 마찬가지고요. 스미스로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선 라인에 일단 많이 뛰고 빠른 이런 선수들만 기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미트로비치에게 한 번에 롱패스 붙여주고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려줄 때 2선 자원들이 강하게 달려들면서 여기서 볼을 가져가는. 그리고 그때 왼쪽과 오른쪽 풀백들도 과감하게 올라옵니다. 특히나 이 왼쪽에 있는 로빈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왼쪽 풀백 중에 한 명이거든요. 본머스의 케르케즈, 풀럼의 로빈슨 이 두 선수가 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은 풀백이 됐던 이유도 이런 거예요. 달려나가면서 왼쪽 공간을 과감하게 그리고 이 공간 자체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할 때도 2선 자원들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세컨볼 싸움 좌우 풀백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애초에 앞쪽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드필더 한 명까지 올라가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공격을 할 때만큼은 마르코 실바 감독이 되게 공격적인 그런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토트넘이 지금 마르코 실바 아니면 뭐 토마스 프랭크 감독 이런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피지컬 좋고 공격적인 이런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들을 지금 계속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풀럼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으로 뻥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 스미스로우가 측면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스미스로우가 측면으로 빠질 때 이번에는 앞쪽에 있었던 이워비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달려나가는 스미스로우에게 볼을 받아서 연결해주죠. 그러니까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이때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스미스로우가 달려나가고 이때 히메네스, 이워비 많은 선수가 달려나가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가운데로 볼이 들어오고 히메네스가 9번 공격수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볼을 받자마자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또 뛰어들어가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볼을 잡아서 바로 떨어지는 거 측면으로. 그럼 측면에서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를 정말 이제 공격할 때는 빠르게 잘 활용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좌우 윙백들도 올라오니까 기본적으로 마르코 실바 감독도 정말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는 게 지금 뭐 토트넘의 현재 기조가 공격적인 축구, 재밌는 축구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축구를 위해서 감독도 이렇게 공격적인 감독으로만 데려올 것 같다. 이 장면도 보면 전방에 4명의 공격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한 명이 올라가서 5명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좌우 풀백도 공격에 가담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공격할 때 앞쪽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데 측면에서 볼을 잡자마자 가운데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투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바로바로 침투에 들어가요. 그래서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먼저 패스 보내주고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이 공간으로 들어갈 때 측면에 있는 선수는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서 공격 숫자 늘려줍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3명의 선수 플러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수도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요. 크로스가 올라오고 득점까지 이어지는 이런 장면. 그래서 이런 감독들이 일단은 토트넘의 물망에 올라 있다는 건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감독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와 풀럼이 약간 토트넘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두 팀이 스쿼드적인 측면도 브렌트포드나 풀럼이 조금 더 작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선수단의 퀄리티도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나갔지만 이번 시즌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 풀럼과 브렌트포드도 이렇게 세컨볼 싸움 그리고 전방 압박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리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즌 중반에 브렌트포드가 혹은 풀럼이 기동력이 떨어지는 타이밍 약간 이 선수들이 시즌을 다 똑같이 100%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을 진행하다가 약간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때 마치 토트넘처럼 약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한때 좋았던 때도 있지만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순간적으로 성적이 안 나오는 기간도 이 두 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토마스 프랭크나 아니면 풀럼의 마르코 실바나 어찌됐든 포스테콜루 감독처럼 공격적이고 공격 숫자 많이 두고 대신에 밸런스가 약간 깨질 때가 있고 그리고 공격 숫자를 일단은 많이 두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는 있는 전술. 그래서 골드 기자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브렌트포드의 프랭크 그리고 풀럼의 실바 이런 이제 잉글랜드 내부에 있는 감독들은 지금 후보에 오르긴 했지만 유럽 무대 진출에 부담 없이 이번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확실히 이 감독들이
포스테클루 감독보다 더 낫다. 이렇게 보기가 약간의 부담이 있다. 100% 낫다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클루 감독이 이번 주 안에 경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요 얘기가 나올 거니까 빨리 경질이 나오고, 요즘에는 클럽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빨라서 빠르게 이적 시장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감독을 경질하냐 안 하냐,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냐, 이런 것부터 일단은 토트넘은 시작이 될 것이다.